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있죠? 그 학습지의 빈칸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학습지를 펴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빈칸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생물 분류가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과일 코너, 채소 코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뭔가를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어요. 생물을 나누는 것도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분류라는 건요,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생물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는 걸 말해요. 자, 그럼 바로 학습지 1번, 빈칸이 보이시죠? 정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생물 분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기준이나 막 쓰면 안 되겠죠? 과학적인 분류를 하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살이 과정은 어떤지,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 또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처럼 생물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쟤는 붉은색 꽃이니까 같이 묶어야지 하거나 이 버섯은 먹을 수 있으니까 한 그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색깔이나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지 아닌지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인 특징으로만 분류해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물들을 왜 굳이 나누고 분류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생물들 사이에 누가 누구랑 더 가깝고 누가 더 먼 친척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유연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가까운 가족인지 그 족보를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갈매기, 박쥐, 그리고 다람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셋 중에 어떤 둘이 더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유형 관계가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화면에 있는 표를 같이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날개를 볼까요? 날개가 있는 건 갈매기랑 박쥐네요. 그럼 둘이 가까운가? 근데 털을 한번 보세요. 털은 박쥐랑 다람쥐한테만 있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번식 방법을 한번 볼게요. 박쥐와 다람쥐는 둘 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박쥐는 날개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갈매기랑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새끼를 낳는다는 아주 핵심적인 특성을 보면 다람쥐와 훨씬 더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학습지 2번 빈칸의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물 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바로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이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서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그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가 태어났으면 그 2세도 나중에 커서 3세를 낳을 수 있어야 같은 종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말하고 당나귀는 같은 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당나귀, 둘이 짝짓기를 하면 노새라는 새끼를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럼 자손을 낳았으니까 같은 종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아주 결정적인 조건? 그게 남아있죠. 바로 그 새끼인 노새는 자라서 다른 노새를 낳을 수가 없어요. 즉, 번식 능력이 없는 거죠. 결국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예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종이라는 기본 단위들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생물 분류 체계를 만들어가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 분류는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것과 같아요. 가장 작은 단위인 종에서 시작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한 단계 위로, 또 그 애들을 묶어서 더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류 체계는 보통 7단계로 나눠요. 학습지에 A부터 G까지 있죠? 가장 작은 단위부터 순서대로 불러줄 테니까 잘 듣고 적어보세요. 자, A. 가장 기본 단위는 종, 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D는 목, E는 강, F는 문, 그리고 가장 큰 마지막 단계 G는 바로 개입니다. 자, 순서대로 다시 한번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 순서는 꼭 외워두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도록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단어는 딱 4가지였어요. 첫째, 기준을 세워서 생물을 나누는 생물 분류. 둘째, 생물들 사이의 친척 관계를 말하는 유형 관계. 셋째,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인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터 개까지 이어지는 7단계 분류 체계였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학습지를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빈칸도 꼼꼼하게 채워보고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